그리고 예. 자 안구정화 방송입니다. 정말 안구정화 시청자분들 안구정화하기 위해서 일주일 예. 동안 예. 힘들고 피곤했는데 보시면서 피로를 푸시는 거예요. 최주몽 교수님은 사실 제일 잘하는 건 웃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오디오 안 켜고 화면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웃고 계시니까 웃는 모습 봐도 그렇죠. 피로가 쭉 풀립니다.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켜두시고요. 네. 혹시 오디오 못 드신 분도 켜두세요. 그럼 최종 교수님 웃고 있을 거예요. 켜두시고. 자,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못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화면만 켜두세요. 그럼요. 그래야 구독 잡힙니다. 실시간이 잡히기 때문에 잡히니까 잡혀야 꼭 돼요. 꼭 켜두시고요. 공기 같은 거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켜시고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무조건 모든 기기를 다 갖다 놓으세요. PC 앞에 PC 그렇습니다. 다 PC, 해가지고 휴대전화, 뭐 안 쓰던 물건들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지몽 교수님은 저를 보면서 안구정화하시고 또 봐요 웃는 거 봐요 너무 좋아서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자, 이래저래 안구정화 방송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네. 있었어요. 아 했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네. 홍보 말씀 드려야 되는데 홍보 말씀. 날고시 분당님께서 톰과 제리 네. 오늘도 톰과 제리. 아웅다웅 좋은 케미 기대됩니다. 자 교수님이 톰 맨날 지는 톰이고 골탕 먹는 톰이고 제가 제리 골탕 먹는 톰이래. 톰과 제리고요. 자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영상 VOD에 예. 유튜브 저희 멤버십을 가입해달라고 네. 홍보하는 우리 교수님의 영상도 좀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 제 짧게. 영상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잘라서 좀 올려놨는데 맞아 했었죠. 제가. 많이 가입하실까 싶어서 올려놓은 상황이고 아니, 오늘도 나를 그냥 여러모로 써먹는구만. 아 그럼요. 이것 보세요. 출연료 준 만큼 출연료를 한 번 빼 주고 먹어야죠. 원래 방송도 재방송 나가면 재방송료라는 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모르셨어요? 그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재방송 하잖아요. 아. 재방송료를 또 지급합니다.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드라마 같은 방송이지. 내가 배우보다 잘생겼잖아. 이거 왜 이러세요? 오바이트 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얘기하다가 같이 출연료로 자 여러분들 네 기승전 출연료 가고 있는데 유튜브 멤버십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해 주시고요. 우리 콩나물님께서 저희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신데요 오셨고요. 테디 12남매맘님 저희 또 애청자신데 가입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님들 안녕하세요 반가워라고 하시면 인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이모티콘도 새롭게 생기니까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 많이 좀 가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멤버십 가입하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나요? 저게? 옆에 보면 보석이 붙어요. 보석 배지. 보석 배지가 빨갛게 보이시죠? 저기 붙어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이구나. 박정호 기자 이름을 박정오라고 쓰셨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박정호 다 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나 뭐 똑같아. 네. 까르르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사람이 누가 행복하네요. 오마이 나와서 오마이 TV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 인정 없어요. 인정. 진짜 인정합니다. 재미없는 사람 많죠. 누굴 겨냥한 걸까 생각이 좀. 제가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녕은 선배도 전화해 볼까요? 진거리 진거리 아스팔트의 선구자 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농담입니다. 진거리 농담입니다. 근데 구독 수는 저하고는 안 돼요 어쨌든. 실시간 시청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발언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웃어봤고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어제 이제 2시부터 80분 동안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전파 낭비다. 어제 보니까 KBS도 하고 뭐 연합뉴스 TV도 하고 YTN도 하고 YTN도 했었나요? 그리고 이제 종편들도 종편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채널 선택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시청자들한테. 전파 낭비예요. 아니 왜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V 같으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 그런 데 해도 돼. 또는 어제. KBS가 좋아요 공영방송이니까 한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왜 같은 내용을 모든 채널에서 모든 채널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채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널들은 원래 정규 방송을 다 폐지하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대신. 그러면 시청자들이 다른 거 보고 싶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회의 민생 경제 회의인가 뭔가 그거 보기 싫어. 드라마를 보고 싶거나 딴 걸 보고 싶어. 선택권이 없잖아. 왜 선택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서 한다고만 얘기해주고 유튜브로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로.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세요. 하는데 왜 많은 채널에서 그걸 해서 그 다른 채널에서 하는 원래 방송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선택권, 네. 채널 선택권을 왜 박탈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었냐는 거야. 채널 첫째. 선택권 문제부터 첫째. 짚어봐야 된다. 첫째.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채널에서 하면 돼요. 음.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은 채널에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군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프로그램을 보기 싫어. 예를 들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른 채널 다른 프로그램 보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들이나 저 방송 때문에 없어졌으면 채널 선택권이 뺏긴 거잖아. 네. 다양성도 뺏긴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면 뭐 순서, 마이크 넘기고 네. 순서 넘기고 이런 거 하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왜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방송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네.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건 저는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건 짜여진 각본이 없으니까. 네.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대통령한테 좀 뭐 쓴소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죠? 그때 나중에 국민의힘의 대변인과로 가신 분 있죠? 기자. 네, 그분이 기자할 때 대통령한테 네. 뭐래 근자감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고. 네. 그렇게까지 기억나네요. 질문했어요. 예. 자,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쓴소리 또는 반대의 목소리 또는 토론 정말 제가 말하는 토론이라 하면 어제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보고에 비슷한 거였어요. 회의라고 회의. 하니까. 회의인데 사실은 부처에서 보고하고 대통령이 네.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 그 질문이나 답변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떻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아무런 각본 없이 그냥 툭 던져서 질문받고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장관들이나 수석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진 않죠. 안 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찍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누가 될 수 있는 자기들 표현대로 그런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겠냐고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참모들이니까. 네. 저기 예를 들면 시민사회 단체 안진거리 같은 사람 불러봐 저기. 아니면 뭐 안진거리.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뭐 이러면 또 국민 대표, 자영업자 또는 무슨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앉아서 회의하면 정원 네. 생방송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건 국민들이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제가 자기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장관들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이지 저게 뭐 그 이상의 뭐 의미가 있어요 대체. 저걸 왜 그렇게 많은 채널에서 보도를 해야 되냐고 방송을 하고 생중계로 그것도. 네. 아니 어차피 저거 끝나고 나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서 다 보도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그렇죠. 나왔다고. 예, 예. 그것만 들으면 되지. 굳이 뭐 아니 저거는 제가 볼 때 보여주지 말고 요약해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이런 거 했어요. 이 정도 해도 끝나는 문제예요. 전파 낭비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를 왜 그걸 생방송을 하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의견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 목소리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하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에서 진행되는 그런 걸 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 저거를. 그러니까 회의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봤다 뭐 그 정도인데 왜 하냐고 그걸. 회의를 그냥 안 보여주고 응. 알아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공개하는 게 나았겠다. 어차피 그렇게 하잖아요 늘. 아니 저는 회의 안 해요? 청와대에서? 아니 하죠. 청와대 아니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잖아요. 계속 하죠 회의는. 근데 해왔죠. 저거 그냥 세팅을 하나 11차니까.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국민들이 좀 아니, 안심할 수 있게 그런 건가요? 아니 자 봐요. 이렇게 열심히 안심이 준비하고 저거 보고 있다. 안심이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네. 민생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김진태 사태예요. 그거 얘기했어요? 한 마디나 나왔습니까? 안 했죠. 그게 제일 지금 큰 이슈예요. 민생에서는. 그거 아닌가요? 제 말이 그렇죠. 틀려요? 맞죠. 그 얘기 왜 안 해요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구 잘못인지. 네. 거기서 그걸 확실히 누구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정리하고 갔어야 된다. 그런 걸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김진태 발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경제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네. 환율 문제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만 했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위기감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수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 또 그것만 지금까지 있어요. 어떻게 내왔는지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에 대한 제대로 진단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 뭘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병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진단을 아니야. 해야죠. 진단을 제대로 안 하고 진단 빼버리고 처방만 하겠다고 그래 아. 지금. 근데 그 처방도 지금의 진단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과 맞게 돌아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뭐 건설회사들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거 다 아시죠, 박정우 기자님. 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거 이거를 왜? Why? Why? 영어까지 쓰시고.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비상 경제 민생 회의인데. 뭔 비상 경제를 비상 했냐고. 사태라는 없어요, 느낌 그런 안 게. 들었죠. 그냥 보여주기야. 그러니까 수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과 또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이 얘기만 좀 많이 부각이 규제 됐죠. 완화 지금 얘기할 때냐고요. 그게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네. 금융시장이 위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저축은행이나 이런 제3금융권 같은 경우에 여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회사채들이 지금 판매가 안 돼요. 그렇죠. 이자율이 더 높게 해도. 기업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회사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건설회사들이 가장 먼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PF 대출로 다 운영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네. SBC나. 네.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금들이 어디서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만약 못 빌리죠.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사나 은행 이런 데. 그럼 증권사나 은행은 어떻게 돼 그러면? 망하죠. 망하죠. 그럼 뭐또 공적 자금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위험성 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건설 회사는요 엄청나게 많은 하청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네. 협력 업체들하고 어허. 하나의 아파트 지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예. 엄청나게 많아요. 네. 레미콘 사업도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손잡이, 화장실 이런 거 이 업체들이 함께 도산이 돼 그러면 다 어음 받고 하잖아. 그분들이 현금 받고 해요? 일? 그렇죠. 어음이죠. 어음을 아, 돌려서 그러니까 하죠. 건설회사가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은행에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네. 중소기업들에게. 아.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김진태 사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금리 문제나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위기가 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평가할 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뭐 전문가들과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름을 비상경제라며요. 음.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비상이란 거 알아 지금. 아하. 비상경제잖아. 11차까지 했는데. 네, 경제가 아니라 비상경제. 비상경제다. 비상이라며. 네, 비상. 근데 뭔 비상이야? 지금 어제 얘기 들어보면 비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비상 상황이다? 여유롭게 좀 한가롭게 느껴. 아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좀 거야.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건 대통령이 입꼬리만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나 저거 나오잖아. 화면 나오네. 아, 예, 활짝. 좋아하시더라고. 아, 예. 저게 비상 경제예요 지금? 저 모습만 보면 비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웃는 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하. 그리고 비상 경제 민생회의면 비상 경제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서 비상이다. 그 이걸 어떤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앞으로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 그걸 국민한테 소상히 알리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야 믿음이 가지. 그게 하나도 얘기 이런 거잖아요. 회의할 네. 때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다 빼버리고 그 위기를 부풀렸다고 얘기해버리고 아하.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게 IMF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모르세요? IMF 때도 위기가 온다라고 위기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부는 그걸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김영삼 정부는 그냥 문제 그렇죠. 없다고 그랬어요. 네. 금융권도 그러다가 IMF 맞은 거예요. IMF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들도 몰랐죠?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대책을 안 세워.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몸도 마찬가지. 네. 위기 뭐 위험 신호가 딱 오면 어떻게 몸이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를 그래서 들면 충격을 조금 흡수하죠. 흡수하기도 하고 대응을 네. 하지. 대응을 하고. 저는 이제 박정호를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박정호 앞에 오면. 네. 근데 박정호가 저를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그럼 맞는 거야 그냥. 저는 늘 피해자예요. 네. 박정호가 저를 때리고 제가 언제 때렸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만약 공격성을 보이면 이제 방어를 하려는 태도로 보면 네. 긴장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비상 상황이란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설명을 안 하면 대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방은 진단이 잘 될 때 제대로 처방이 되는 거예요. 네. 진단이 제대로 안 나면 처방이 이상하게 돼. 예를 들면 그렇죠.
의사가 병을 진단을 잘못하면 쓸데없는 거 수술하고 떼내고 막 이래요. 잘못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아픈 걸 제대로 쫙 집어내야지. 네.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비상경제회의인데 아,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다. 그래서 이 비상경제 민생회 다음에 또 생중계해서 또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난 이해를 못해. 그러면 힘들어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앉은 네. 걸 부르라고. 안지걸. 아 그럼 진짜 재밌겠네. 아 그렇죠. 아니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아니 참모들 앉혀놓고 할 거면 뭐하러 회의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상경제 회의를 이렇게 참모들 회의를 보여줄 게 아니라 정말 토론을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직접. 바로바로 그렇죠. 증문즉답을 하든가. 그렇지. 그 참모들이 답변하고 앉은거리 답변할 수도 있고. 앉은거리 네. 묻고 또는 뭐 정책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가서 또 음. 물어보고 자영업자 대표 뭐 연합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가서 물어보고 레미콘 협회 회장 이런 사람 가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네. 정부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의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음. 회의 생중계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밀크쉐이크님께서 네.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을 아유,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밀크쉐이크님. 자 다른 시청자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슈퍼챗은 안 나와요? 슈퍼챗 아까 한 분 아까 한 톰과 제리 말씀하신 분이 하나 주셨고, 자 우리 마리님 메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메리? 하루 아침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니라고 좀 슬퍼하고 계신데 제 유튜브 멤버십 저 보세요. 나 가입하셔가지고. 맹장인데 계속 위경련장 먹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대. 저런 아. 꼴이야. 결국은 진단을 역시, 잘못하면 예. 처방이 제대로 나오겠냐고. 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딱 네. 오, 정리해 최진봉 주셨습니다. 교수와 대담 어떻습니까? 저를 대통령과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요. 거절했습니다. 안 감 거절합니다. 거절했어요. 네, 저는 거절합니다.